안녕하세요. 강남역 1번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가장 잘한 게 뭐냐? 나는 집을 넓히지 않고 아파트 청약으로 돈을 벌어서 그걸 계속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에서 좀 더 한 발 더 확장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그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는데 계속 그 돈을 버는 데만 집중을 했지 그 차를 사거나 뭐 제 자신을 꾸미거나 그런 데 별로 쓰지를 않았어요. 뭐 공부는 꾸준히 했었습니다만은 돈은 확실히 돈이 불려지는 데만 투자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탔던 차가 뭐냐면 레간자라는 차였는데 택시를 개조한 차였습니다. 점포 개발의 업무 때문에 외근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가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간자라는 스틱으로 된 그 LPG 차를 탔는데 제가 언젠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장애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 명의로 그 레간자 택시를 했던, 개인 택시를 했던 거, 차 몇십만 킬로 때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거 이제 120만 원 주고 사서 탔는데, 그때 이제 되게 재밌는 게 그 세차장 같은 데를 들어가면 그 조수석 뒷자리에 물이 새요. 그러니까 비는 들어오지 않는데, 세차장에 이게 수압이 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막 이렇게 그 융 같은 건가? 그게 막 천이 돌고 물이 쏴지면 그 조수석 뒷자리는 물이 이제 이렇게 줄줄줄 새는 뭐 뚝뚝뚝 떨어지는 정도로 아주 심하게 새는 그런 차를 가지고 다녔죠. 자, 그럼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런 데 살고 어떻게 여자친구를 사귀느냐? 또는 뭐 요즘은 다르다. 차가 이렇게 나쁘거나, 뭐 집도 뭐 정말 엄청나게 나쁜 열악한 환경에 살았었는데, 그런데 살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조금 어떤 그 희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거 맞는 이야기예요. 그건 인생의 주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건 주관적인 이야기인데, 근데 적어도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면, 그렇게 살면 내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여유 있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건 분명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수 슬리피 씨와 구인 구집이라는 그 좀 재미난 프로그램을 촬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송출되진 않았는데요. 그걸 찍은 방송이 뭐냐면 젊은 친구들 방구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구해줘 홈즈와 비슷한 거죠. 제가 이제 그 실제로 의뢰인하고 같이 집을 보러 다니고 그랬는데 월세 뭐 60만 원 이런 것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방송용은 아닙니다만 월세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데 살면 네 미래가 저당 잡힌다. 네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데 살면 안 된다. 월급 꼴랑 200만 원 받는데 60만 원, 50만 원 월세 내고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걸 수긍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장에 어느 정도 그 격이 있는 집에 살아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였고 늘 듣던 이야기였죠. 자, 뭐 제가 살던 집이 어땠고 그리고 그러면 그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한번 이야기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제 싸이월드에서 찾은 건데요. 이게 제가 방배동에 재건축 투자 막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똥 싸면 여기서 물 떠가지고 붓고 화장실이 이랬는데 이 집 화장실이 내 집에서 공동으로 썼던 집이고 집도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이때 살던 집이 노트북 화면만한 창문이 북쪽에 정북 쪽에 있었고 그 담벼락도 그 앞에 있었고 이랬는데 너무 곰팡이가 심해가지고 환풍기를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햇빛이 안 들은 그런 집이었죠. 그렇지만 이런 데 살면서 제가 뭐 폼나게 산다. 그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돈을 모으고 돈을 불리는 데 굉장히 집중을 했었고 아까 요 집에 살기 전에 살던 집이 이 집입니다. 여기 사당동 여기 지하방인데 여기로 들어가면 지하집이 있어요. 집이 좋아 보이죠, 이 집은. 그죠? 이 집이 보증금 4천에 월세 10만 원짜리 집이었는데 저한테 보증금 4천이 있을 리가 없었죠. 그때 당시에.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여력 당연히 안 되고요. 그 아는 형님들 두 분이 여기 그 보증금을 두 분이 합해서 이 집에 살게 되었고 저는 월세를 좀 월세와 생활비를 보태내면서 세 명이 공동으로 이 집에 살았었습니다. 저 집에 살 때 행복했는데 제가 쫓겨나게 됐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런 거 아닌데
술을 먹고 제가 늦게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천장에 고정형으로 두는 행거가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술을 먹고 넘어뜨렸다라고 이제 제일 늦게 들어갔으니까 오해를 받은 거죠. 근데 뭐 그거 하나뿐이겠습니까? 제가 뭐 그 형님들하고 같이 살면서 같이 뭐 잘 어울리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형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냥 우리 따로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거가 넘어진 그날 저녁에 그 뒤로 그 형님하고 별로 뭐 같이 살아도 이야기도 못 나눠보고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나오겠는데 요런 집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어떤 집 살았는지 뭐 로드뷰 찾아보니까 있던데 요 학교 앞이거든요. 제 대학 다닐 때 학교 앞에 요 밑에 지하방 살았거든요. 한 번도 가만 생각하니까 부동산 투자를 그렇게 하도록 지하방 생활만 제가 했었더라고요. 그 전에 뭐 다른 데 지하방 생활 한 것도 있는데 로드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다른 건물 들어오고 이래서 로드뷰가 없어서 예, 뭐 요런 동네도 살았던 동네인데 로드뷰가 없어가지고 당시에 집은 새로 지어지고 없더라고요. 자, 제가 이런 동네 살 때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 집에 살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집에 살 때 만약에 여자친구가 놀러 온다. 그럼 이 집을 보면 기겁하지 않겠어요? 화장실이 이런 데인데, 그죠? 그럼 이런 데 살면서 어떻게 뭐 여친을 사귈 수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해하시는데 여자친구는요 가난한 남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가난하지만 앞으로는 부자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오빠 비전 있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가난한 남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도 가난할 것 같은 남자를 싫어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데 거주하더라도 좀 더 비전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월세 내지 않고 월세를 최소한 하면서 아주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살고 물이 새는 차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 차를 타고 내가 주말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경매물건지 답사를 간다든지 그래 보십시오. 그럼 여자친구는 우리 오빠 비전이 있구나 하면서 붙어 있어요. 만약에 그렇더라도 지금 당장에 어떤 그 뭐 돈벌이가 없고 뭐 약하기 때문에 또는 지금 당장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 싫어. 그러면 그런 분 헤어지면 되죠. 또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그 실수라고 할까요? 뭐 제가 좋은 부유한 환경에 자라보질 못해서 그런지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 다닐 때 부잣집 자식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이제 부잣집 자식들 중에서도 이제 그 여성분들에 대해서 반감과 그냥 뭔가 모를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가정 환경에서도 제가 자라온 가정 환경에서도 부잣집 애들은 뭐 씀씀이가 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분들 특히 제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 하셨죠. 여자친구를 사귀더라도 우리 집보다 더 부잣집 애를 사귀면 안 된다. 그러면 니네 부모를 업신여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근데 아니 씨 엄마 아버지 얼마나 가난한데 그보다 더 가난한 집 애를 사귀라면 뭐 사귀지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때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딸인 그런 학교에서 여자애들을 만나게 되면 저런 애들은 결혼해서 어떤 그 김치녀나 된장녀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옷도 굉장히 비싼 옷을 많이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순전히 편견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보면 굉장히 검소하게 잘 지내고 특히 이제 부잣집 딸들이 경제 공부라든지 이런 것을 잘 받아요. 가정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잘 받아가지고 작은 돈으로도 불리고 이런 거에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돈 벌었을 때 먹는 거 아니라 펑펑 쓰고 이런 거 가난한 집 애들이 더 그렇게 심한 것 같아요. 제 주변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좀 그런 편이고 어쨌든 자 결혼을 뭐 젊을 때 내가 이렇게 가난하면 여친이 없지 않을까 아닙니다. 예. 가난해도 문제 없고요. 그런 것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번듯한 월세 산다. 그럼 여러분의 미래가 저당 잡힙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 구질구질한 데 살더라도요. 나는 비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여친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남자는 비전이죠. 그죠? 예. 화면을 좀 키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굉장히 주제 넘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다른 어떤 부동산 재테크 강사님들보다 잘한 것은 정말 가난한 환경에서도, 지금 부자냐? 부자 아닙니다. 굉장히 속설 중에 하나가 뭐, 김종률이 엄청 부자다. 부자 아니에요. 부자 아니라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 돈 벌려고 학원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저 눈꼽만큼도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난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가난한 시절에
정말로 그 깨미처럼 열심히 모으고 깨미처럼 열심히 뭐 저축하고 그러지도 못했어요. 제가 뭐 식욕 하나도 조절 못하는 제가 뭔 그런 욕구를 조절하겠습니까? 그러더라도 더 삶의 방향은 좀 잘 잡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세 많이 나가는 비싼 집 살지 마시고요. 줄여서 사시고 차라든지 전셋집, 월세집 이런 것들도 푹 줄이고 투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생길 때까지 그 집에서 버티십시오. 그러면서 공부를 하시고 그 공부를 한 걸 가지고 비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그 지하방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전혀 비참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스스로가 비전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이런 좋은 부동산을 또 살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점점 부자가 되어 갈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오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단지 열악한 환경에 잠시 거주할 뿐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3년만 버텨보면요. 3년만 공부하면서 그런 환경에 3년을 산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꼴랑 그 3년도 버티지 못하면서 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